브릴리언트 디테일러스 세례 차량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다시 닭장에 들어오고야 말았습니다. 자, 오늘은 친구가 묵고 있었던 렌트 아파트의 주인분 차를 한번 세차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자, 이 녀석은 오늘 제가 시간적인 여유상 검택까지 다 내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요 녀석 페인트 클렌저까지 싹 해가지고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무광틱한 자동차를 갖다가 굉장히 좀 광이 나는 그런 느낌으로 한번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고압수까지 치는 환경이라면 3pH 딱 돌려가면서 완전 묵은 때 벗겨주고, 그 다음에 페인트 클렌저 싹 올린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좋겠지만 고압수가 안 되기 때문에 저번에 해보니까 도저히 씻어내는데 이게 시간이 한 세월 걸리니까 이거는 견적이 도저히 안 나와서, 이 녀석 일단 전체적으로 알칼리 프레워시 싹 뿌려줘서 유리물 제거해주고요. 그 다음에 타이어, 휠 이런 거 싹 닦아주고, 그 다음에 본세차 한번 싹 진행을 한 다음에 유막도 같이 지워내고 페인트 클렌저 한번 싹 돌려준 다음에 탈지제 뿌려서 시약수로 해서 마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차병자입니다. 자, 오늘은 이 녀석 작업을 해봤습니다. 이 아이폰으로 찍었는데 카메라를 안 닦아서 그런가 왜 이렇게 뿌연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차량은 사실상 게러지 안에서 들어가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염도가 뭐 그렇게 어마어마하다거나, 확실히 이 세차의 끝은 지하주차장입니다. 야외 주차로는 감당할 수가 없죠. 자, 오늘은 루미너스로 달려봅니다. 뭐 사실 달리거나 말거나 애초에 루미너스랑 그런 거밖에 안 들고 왔기 때문에. 이거는 L 프리워시입니다. 알칼리 프리워시죠. 이 녀석이 이제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슬슬 살 때가 되긴 됐는데, 여하튼 이 녀석도 콸콸콸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타이어를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어는 갈변 제거제 뿌려주고, 브러쉬로 닦아주고, 철분 제거제 휠 클리너 뿌려주고, 림 안에 닦은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뿌려주고, 휠 밑으로 닦아주고, 휠 캡 너트 부분 닦아주고, 물로 헹궈주면 마무리입니다. 이게 뭐 폼을 당연히 쓰면은 좋은 거는 맞지만, 폼이 없다면 굳이 뭐 폼을 안 뿌려도 그만입니다. 지금 뿌리기만 해도 갈변이 꽤나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타이어 닦을 때 제가 얘기를 드렸나 안 드렸나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오이오이보다는 이런 식으로 좀 빳빳하게 휠이 닦이는 이런 브러쉬가 좋은 것 같습니다. 휠이 닦이는? 아니, 타이어가 닦이는이지. 이게 타이어도 오래 고착이 되다 보면은 너무 막 휠기스 때문에 이 부들부들한 거 보다는 진짜 막 철수세미 같은 게 좀 필요할 때가 있기는 합니다. 최근에 진짜 좀 쩔은 휠을 닦느라고 철수세미 가지고서 닦아봤는데, 휠 기스를 좀 감안하더라도 너무 고착이 돼 있는 거는 아무리 세차해도 안 벗겨져요. 결과적으로 철브러쉬를 대야 되는 순간이 오는 것 같기는 합니다. 뭐 여하튼 그래서 요렇게 데이토나 같은 걸로 슥슥 닦아주시고요. 휠 안에 뭐 안 들어가는 거 어거지로 뭐 넣을 필요는 굳이 없습니다. 어차피 뭐 림 안쪽이 더러워져 있으면은 림 안쪽까지 닦아주는 게 당연히 좋기는 한데, 사실 뭐 거기까지만 보는 사람도 없기도 하고, 뭐 여하튼 그래서 휠 밑으로 이렇게 닦아주었습니다. 이 녀석은 휠의 오염도가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어마어마하게 막 찌들어붙어 있는 그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휠 밑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줬는데, 진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너무 찌든 타이어 휠 같은 경우에는 철수세미를 대도 이게 안 지워지는 그런 고착이 말도 안 되게 세게 돼 있는 애들이 있기는 있죠. 그런 애들 휠 밑으로 하루 종일 문질러 봐야 힘만 빠지고 재미도 없고, 필요할 때는 적당히 강한 세정제가 필요하고 적당히 강한 세정 도구가 필요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때 사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은 호주 갔을 때 제가 분명히 카톤 폼 전동도 들고 갔었는데 폼을 안 쏘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좀 반응을 보면서 하는 거를 즐기는 타입이라서 굳이 막 폼 뿌려가지고서 막 엄청 안 보이게 이렇게 시공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엘프리워시 전체적으로 도포를 해주었습니다. 자, 이 프리워시 같은 경우에는 오염물의 고착 정도에 따라서 오염물을 같이 끌어갈 수도 있는데 그냥 단순히 어느 정도 띄워주는 정도로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오염물들이 거의 안 떨어지죠. 그러면 엘프리워시가 효과가 없냐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반응이 돼서 떨어져가지고 흐르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고착 정도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까 하단부처럼 고착이 너무 오래 진행된 것들은 세정제를 갖다가 아무리 들이부어도 결과적으로 못 지워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또 무한으로 헹궈 주었습니다. 자, 고압수 없이 차를 무로스로 세차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자, 그리고 요렇게 유막을 제거를 해주었습니다. 일반적인 듀얼 폴리시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로 좀 때려주는 그런 진동 느낌이 있는데 요 료비 같은 경우에는 회전력 위아래로 때려주는 그런 느낌은 좀 덜한 폴리셔입니다. 그래서 저는 간혹가다 이렇게 좀 빡세게 빠르게 할 때는 요런 폴리셔 가지고서 유막을 그냥 까기도 합니다. 이때 사용했던 거는 압축 양모,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유막 제거 블럭 있죠. 그게 패드 형식으로 나온 게 있어요. 그거를 저는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쭉쭉 유막 제거를 진행을 하고 물이 이제 친수가 되는 것까지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이제 본세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션 플러스 사용했고요. 이 녀석도 향기가 되게 좋았던 다우니 같은 향이었나? 하여튼 되게 좀 프레시한 향이었습니다. 이렇게 대충대충 비적비적 흔들어 주시면은 거품이 많이 생기니까 뭐 굳이 뭐 고압수 안 해도 뭐. 그래서 이렇게 무한으로 또 미트질을 해 주었습니다. 모두차 얘기하지만은 디테일링 할 때는 이렇게 미트 관리 조금이라도 그런 오염물들이 흡착되는 거를 사실 막아주는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무한으로 헹궈줍니다. 이거 보니까 저도 같이 지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빨리 감아서 그렇지 진짜 헹굼이 오지게 안 돼요. 그리고 드라잉 요렇게 쭉쭉 해 주었습니다. 보호된 빅그린 서커 슥슥 닦아 주었습니다. 이제 본세차는 다 끝났고요. 이 녀석 페인트 클렌징 올려보겠습니다. 페인트 클렌저는 요 오토글림 레진 슈퍼 폴리시 페인트 클렌저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요거는 페인트 클렌저를 딱히 올릴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페인트 클렌저는 따로 들고 오진 않아가지고 호주에서 사왔습니다. 이 녀석 이제 옛날에는 정말 구하기 어려웠었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쉽게 구할 수 있는 녀석이죠. 이 녀석을 가지고서 전체 페이크를 돌려보겠습니다. 자, 페인트 클렌저는 고착된 이런 오염물들을 지워주는데 굉장히 탁월하죠. 이 페인트 클렌징은 사실은 글레이즈랑 이 말벌 컴파운드 그 어딘가에 좀 위치해 있는 녀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여하튼 이런 페인트 클렌저가 가장 효율적인 거는 이런 도어컵 같은 데들, 이 도어컵 안에 있는 검댕이들이 지워지는 거여서 지워지는 겁니다. 이 아까 패크를 하다가 중간에 패드 터져가지고 이 터진 패드 쪼가리 가지고서 도어컵들 이렇게 쓱쓱 닦아 주었습니다. 뭐 어차피 제가 뭐 1인치짜리까지 막 들고 간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지워주는 걸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업을 쭉쭉 진행을 해주었습니다. 중간에
너무 뭔가 조금 이 얕은 스월드 같은 건 좀 잡고 싶다라는 생각에 오토글림 저거랑 리피니시 3번 요거를 조금 섞어가지고 작업을 좀 해주었습니다. 이 컴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수성 계열들 컴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작업하다가 고무 부분에 이제 잘못되면은 허옇게 일어난다든가 아니면 잔여 컴파운드를 빨리빨리 닦아내지 않으면 그 컴파운드가 또 이 얕은 워터스팟을 또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유성은 상대적으로 그런 거에는 좀 안전하죠. 다만 유성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할 때마다 계속 닦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면이 뜬 건지 안 뜬 건지 이게 그 한 집 수월에 약이 매겨져서 이 가려진 건지 아니면 진짜 내가 깎아가지고 잘 깎아서 지워진 건지 그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별로 그렇게 막 썩 좋아하는 타입은 아닌데, 요즘 제가 뭐 안 써가지고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요즘은 유성 가지고서 한번 놀아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패크를 열심히 진행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탈지제 뿌려가면서 탈지를 해 주었습니다. 이 유성 컴파운드랑 다르게 그래도 이 페인트 클렌징은 닦아가면서 뭐 안 해도 탈지제 그냥 뿌려가면서 같이 탈지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닦아 주었습니다. 자, 요 녀석 패크를 싹 돌렸고 탈지까지 모두 다 마무리됐습니다. 자, 이제 고체 왁스를 올려볼 건데요. 요 녀석을 가져왔습니다. 요 녀석이랑 요거 발라볼 거는 메스코닉의 우드퍽이에요. 요 녀석 아주 손에 잘 익어가지고 괜찮습니다. 여하튼 요 녀석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LSP, 평생 하나만 써야 된다고 하면 뭐 쓸래? 나는 요거 쓰겠습니다 했던 그 데자뷰입니다. 데자뷰 완전 미개봉 상태죠. 요거 뜯어보겠습니다. 너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왜 미개봉이냐고 말씀하신다면 하나 더 샀으니까 그렇습니다. 이 녀석 다 버려버리고 요 데자뷰입니다. 블루믹스 같은 경우에는 카나우바 함량이 좀 높다 보니까 자주 생기는 증상 중에 하나인데요. 요거를 이렇게 따가지고 이렇게 뒤집어서 이걸 흔들어주면 이렇게 왁스째로 나옵니다. 이런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다시 그대로 잘 넣어준 다음에 이렇게 넣어주시고 요거 이제 우드퍽으로 살짝 눌러주면서 이 녀석 다시 만들어주면 됩니다. 어차피 뭐 이렇게 됐다고 성능에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요. 그런 거 일일이 신경 쓰면 머리 아파요. 하여튼 그렇고요. 이 녀석 제가 빠르게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체 왁스는 바르는 거 진짜 별로 어렵지 않아요. 우드퍽 요거를 아주 정성 여기 막 이런 거 막 이런 것도 있고 막 좋아 요 폼패드 요거를 꺼내 주시고 또 요거를 또 벨크로에도 메스코닉을 이렇게 멋집니다. 자, 요거 여기다가 딱 맞게 이렇게 싹 붙여주시고, 그다음에 요 녀석 아까 스탬핑을 조금 해주면 돼요. 스탬핑 살짝 꾹꾹 눌러가면서 스탬핑 해주면 이상 없습니다. 자, 이 녀석 이렇게 저는 초반에 좀 듬뿍 바르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거의 초반에는 이 떡발식으로 패드에 정말 단 하나도 한 곳이 없이 이렇게 발라가지고 동영 보면은 뭐 이게 가지고 하는데 여러분들 번거롭잖아요. 그냥 이렇게 바르셔도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이렇게 슥슥 이렇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블루믹스 계열들은 기본적으로 다 작업성들은 검증이 되어 있는 제품들이어가지고 옛날에 있었던 티타니아 같은 애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작업성이 안 좋다 그랬었는데 이제 블루믹스 제품들 중에서 작업성이 안 좋은 애들은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대충 슥 이렇게 발라주시고요. 인색 쳐다보니까 잘 안 보이는 그게 있는데 이렇게 불빛 잘 비춰가면서 쳐주시면 됩니다. 데자뷰는 콜라향, 계피향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슥슥 이렇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조금 스피드런으로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발라보았습니다. 자, 고체 왁스는 너무 오래 냅두면 타월이 턱턱턱 걸릴 수도 있으니까 항상 제조사에 알맞게 설정을 해가지고 제조사 설명법대로 이렇게 움직이시면 아주 좋아요. 그리고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본넷 올렸고 뒤쪽 라인 싹 올렸으니까 바로 버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닦아주기 전에 스와이프 테스트 한번 하면서 잘 거치는지 정도 체크하면서 버핑을 해주었습니다. 블루맥스는 뭐 작업성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냥 슥슥 닦고 슥슥 버핑 해줘도 충분히 빠르고 간편하고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제가 생각했을 땐 진짜 좋은 고체 왁스 중에 하나입니다. 뭐 펴바른다 이런 거보다도 그냥 많이 발려있는 왁스를 닦아낸다 이 정도 느낌으로 슥슥 해주면, 사실 고체 왁스도 그렇게까지 막 어려울 건 아닌데 많은 분들이 고체 왁스에 좀 겁을 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너무 겁내지 마세요. 고체 왁스 진짜 쉬워요. 자, 그리고 발수 코팅을 올려주었습니다. 발수 코팅은 레펠 사용했고요. 알리에서 산 코팅 블럭 가지고서 이렇게 슥슥 닦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이 발수 코팅을 할 때 마감을 지을 때 마지막으로 발랐을 때는 웬만하면 세로형으로, 그러니까 세로로 끝나도록 발라주시는 것을 조금 더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휠 코팅 진행을 해 주었습니다. 자, 아이언 아머 같은 경우에는 이 유리막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수분, 물에 특히 좀 취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언 아머를 내가 쓰고자 할 때는 정말 드라잉을 꼼꼼하게 해주시거나 아니면 이 잔여 약재들이 물이랑 접촉하지 않을 수 있게 시공을, 버핑을 좀 신경 써서 해주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 그러면 이 백화 같은 거 이런 게 자꾸 뜰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물이랑 반응해가지고 그런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잘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버핑과 드라잉을 아이언 아머를 쓸 때만큼은 정말 꼼꼼하게 작업을 해 주어라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알리에서 산 이 둥그리 브러쉬, 요거는 블랙펄입니다. 루미너스에. 그래서 루미너스 블랙펄 요렇게 슥슥 발라 주었습니다. 블랙펄 같은 경우에는 저도 루미너스에다가 약간 좀 불만사항을 제시했는데, 번들거리는 건 좋은데 좀 늦게 말라요. 좀 늦게 말라. 그래서 여기 지금에는 그 작업 영상에서는 나오진 않지만 요거 저는 막타월 가지고 추가로 버핑을 좀 해줬습니다. 약재를 좀 걷어냈습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글로시한 느낌이 또 막 너무 막 광광광광 이러지는 않는 그런 류의 타입이었습니다. 좀 발림성, 빨리 마르는 거, 요게 좀 개선이 됐으면 좋을 것 같은 케미컬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고체 왁스 시공이 되었고요. 근데 확실히 연식이 좀 돼 있는 차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꺼끌꺼끌한 게 굉장히 많이 느껴집니다. 이 녀석 사실 클레잉 미트나 클레잉을 하고 싶은 정도로 지금 이렇게 만져봐도 슬립 느낌보다는 지금 꺼끌꺼끌한 게 손을 너무 많이 잡혀요. 철분 제거제도 좀 뿌려주고 싶은데 철분 제거제가 제가 없는 관계 조금 아쉽게 됐습니다. 하지만은 여기 지금 펜다 같은 부분들, 여기를 좀 만져보면은 그래도 조금 슬릭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만족스럽기는 해요. 일단은 이게 요 석영이나 이런 철분들이 너무 많이 만져져 있으면 거의 무슨 사포 만지는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이 나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시간 관계상 이 차는 사실 제가 원래 할 계획이 없었던 차인데 추가적으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녀석 마지막 결과샷을 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세차병기였습니다.